네, 매주 화요일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의정 포커스. 아니 이분을 이 코너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반갑네요. 두 분이 계속 앉아 계시네. 오늘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방황 코너 했던 네. 방성환이고요. 야탑 분당입니다.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 의원님은 뵀어. 항상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앉아 그러게요. 계셨고, 네. 예, 계속 중앙 정치 얘기만 하시다가 그래서 네. 정작 방성환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몰랐어요? 예, 많이 얘기를 아무래도 안 해봤으니까. 중앙 정치 얘기만 계속 네. 방언 정치에서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감사합니다. 방 네. 의원님의 이제 방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네. 저희가 네. 한번 얘기를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코너 의정 포커스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우리 네.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코너인데 일단 맡으신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기 성남에 예. 분당 아시죠? 네, 분당의 그럼요. 야탑, 임해, 삼평동인데 또 저 금방 아시는 거는 안철수 국회의원 아시잖아요. 그 지역구에 도의원이 2명 있는데 예. 그중 한 명이 도의원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도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많이 활동하시죠. 네. 저는 그 유세차의 마이크 담당이어가지고 온 지역을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네. 종횡무진을 활약해 갔는데 어느 분들은 너 시끄러워 죽겠다고. 우리 야탑역이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한 3번째 되는 곳이에요. 네. 거기 횡단보도 있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서 스탠딩 연설도 하고 이렇게 연설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또 총선하다 보면 우리 정책이라든가 후보자의 개인 공약 아니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면 굉장히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네, 또, 예. 또 분당 유권자들이 또 의식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예. 그런 철저히 공부도 했고 그런 거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유세 활동 기간에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다행히 또 당선이 되셔가지고 예. 더 이중의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당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져서 좀 슬프긴 하지만 다시 만회해야 되겠죠. 예, 예. 그 예전 코너에서도 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그 방 의원님께서 그 안철수 의원하고 또 생김새도 또 비슷하시고 그래서 뭐 그 안철수의 오른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른팔? 예. 오른팔 그거는 저긴데 좀 닮기는 많이 닮았나 봐요. 제가 이제 유세 기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쭉 타고 내리잖아요. 그럼 제가 피켓을 들고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막 내려오면서 사진 찍고 막 그래. 근데 둘이 꼭 얘기를 해. 야 진짜야 가짜야. 긴가민가? 막 그러면서 막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쳐다보면 이렇게 보다가 어느 분은 진짜라 그랬고 저한테 와서 사진 찍자 그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운동 끝나고 가잖아요. 그럼 일반 운동원만 서 있잖아요. 예. 아무도 관심이 없대. 그러다가 진짜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면 네. 진짜 한 50m씩 줄 서고 막 그랬었어요. 그 유세차 타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가면은 막 쫓아와. 안철수다 안철수다. 근데 제가 제일 싫은 데가 어디였냐면 사거리가 제일 싫어. 빨리 가짜 방송안을 이렇게 회고 가야 되는데 거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못 사진 가니까. 찍어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쭉 확대하잖아요. 네, 주마죠. 쭉 확대해보고 에이 아니네 가자. 아니 왜 그래도 여러 방송한 에피소드가 되게 도의원이 많았어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옷을 계시는데요. 입으니까 네. 또 이렇게 그 복장을 입으니까 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고 멀리서 보면 진짜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 또 맞아요. 많이 예, 하셨잖아요. 예. 한번 조만간 잘생기셨잖아요 안철수 의원님. 잘생기신 두 분이 다 아,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잘생기셨어요. 그런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지금 예. 보이는 네, 라디오 네, 함께하고 네, 네.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 바람은 안철수 의원님과 같이 한번 공관 출연? 그 지역 현안 한번 쭉쭉. 저도 썰렁 개그 하나 할까요? 그래서 뭐요? 어떤? 아니, 근데 오셔가지고. 아니요. 다음에 꼭 오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예, 하고 여기까지. 안 일단은 계신 분 얘기를 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럼 하고 계신 지역에서 우리 방성환 의원님이 뭐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지역 현안은 네. 어떤 거 있으세요? 요즘에 분당이 이제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신도시에 대한 네. 재건축 이슈가 되게 큰 거죠. 네. 근데 재건축 특별법이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어요. 예. 근데 특별법이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것보다 좋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도 상향되고 네. 분담금이라든가 공공기업 또 이주단지 이런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이슈는 그 중에서 전체 세대 중에서 8,000에서 12,000세대 정도의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빨리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설명회도 하고 요즘 이제 동의율이 그 중에서 60%를 차지하거든요. 네. 이 지역에. 그래서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별로 설명회도 다니고 있고 또 동의율을 해서 그 추진위에 그 위원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예. 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또 이렇게 지구 지정이 돼서 제대로 된 재건축이 될런지 성남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여러 권한 등을 갖고 있고 경기도에서 또 인가권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간에서 그런 조율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명품 도시로 이제 재탄생하는 분당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그 방 의원님이 이렇게 달변이신 거는 예전에 알았는데 그래요? 저 황 의원이 없으니까 되게 말씀을 또 아주 아니, 청산유처럼 황 의원이 하시네요. 갑자기 왜 가끔 그래? 저를 자극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재건축하면 네. 물론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은데 네. 이 추진하려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그렇죠. 있고 서로 네, 알력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막 맞아요. 싸우지 않나요 주민들끼리? 아니 근데 그게 그런 안전 장치도 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법이나 그 지침에 일반 조합 방식도 있지만 신탁 방식이 있고 PM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예? 중재하시는 분을 가미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장치 많은 일반적으로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나 인가 받을 때 많은 문제가 있고 사후에도 그것 때문에 막 맞아요. 감옥도 가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 등을 보완하는 장치 등을 아까 이제 특별법에도 그렇고 구체적인 시행할 때 지금 이제 성남시에서 많은 부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안전 장치까지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 이 특별법이 그야말로 효과가 좋다. 그러면 네. 이제 전국적으로 퍼질 수가 있겠네요. 아니 요거는 이제 신도시 특별법인 거죠. 노후 네. 신도시 그러니까, 예, 특별법이니까 예. 경기도에 5군데가 있잖아요. 네, 네. 일산하고 안양. 예, 안양.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범적인 여기 게 되면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재건축 예. 단지에도 이런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걸 모델로 해서 그렇죠. 근데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기 신도시에 이제 한정된 건데 네. 또 이게 특별법이 또 너무 많이 양산되면 그런 거니까 네, 예, 요게 예.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선도지기부터 또 사업 시행자 인가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거고 네.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이런 선도지구 등의 모범 사례가 투영이 되면 굉장히 네. 투명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신탁이나 예. PM 이런 거는 진짜 조금 워낙 그 조합 그렇죠. 추진이 네, 관련해 네, 가지고 네. 좀 이권 다툼이 많은데, 많으니까 예.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안전장치입니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방성환 의원님이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맞습니다. 사실 요 얘기는 저번에도 한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 예, 이 얘기 오늘 좀 제대로 한번 반려식물 해볼까요? 특이하죠. 예. 예. 반려동물 잘 아시잖아요. 전 키우죠. 예, 예. 저도 키우고 예.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갈등 요소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것도 많이 있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내부에서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또 밖에 나가서도 짖는 거, 무는 거 많으겠는데 물론 이제 이 마음의 평화는 되게 많이 갖다 주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만든 계기가 코엑스에서 어떤 반려 다육식물 전시회를 농정에서 갔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인사말을 하시는데 앞으로 플랜테리오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플랜테리오를 저걸 왜 이렇게 한글로 하면 뭐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그랬더니 반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플랜테리오하고 사람하고 플랜테리오인데 일반 그 꽃장식하고 틀리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거기서 그랬어. 제가 그 지원관들한테 야, 앞으로 반려식물이라는 부분 이거는 제가 조례하고 사업하고 예산에 꼭지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간을 현장 방문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나라에 플랜테리오가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고 네. 화훼 산업뿐만 아니라 요런 다육이나 화훼 업자들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맞아요. 그때 또 특이한 게 코로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실외나든가 해서 혼자나든가 내부 생활할 때 무언가 누군가가 이거 책만 읽고 TV만 보다가 무언가 이렇게 새록새록 생명과 관련되는 무언가를 찾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네. 마침 저도 생각해 보니까 거실도 있고 옥상도 있고 또 사무실에 나오면은 복도 계단 이렇게 햇빛 잘 드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면 좋겠다는데 예전에 이제 도시농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원 같은 걸 만드는데 이 흙에다가 심으면 벌레고 물이고 막 이렇게 썩고 그래갖고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그럼 화분을 이쁘게 만들자. 네. 중소형. 그리고 요만한 이렇게 스탠드 같은 경우를 정원화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하는 부분으로 좀 개발하고 이게 매뉴얼 만들고 그래서 노인정회를 먼저 가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어. 그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노인정회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써드렸어. 요 화분은 할머니 A, 여기 할아버지 B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거 보시는 낙으로 논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잖아. 왕이요, 나 이거 잘 키웠다. 맨날 이거 보는 재미있어. 그래서 네. 집에도 해놨어. 그래서 제 할머니 이게 반려식물이에요. 반려동물 아시죠? 반려라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식구처럼 같이 기르고 교감하시고 정신적으로 행복하시죠? 그래 그게 반려식물. 그 방이요 이거 많이 갖다 줘.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키우던 자기 이름의 반려식물이 네. 죽으면 아니 그죠. 왜 슬픈 생각을 잘 키우시면 되지. 아니 그게 근데 예. 생각보다 있잖아요. 그 펜로스는 충격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반려식물은 그냥 이렇게 자라고 죽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연의 이치로 죽는구나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예. 햇볕, 물, 공기 이 3요소 때문에 반려식물은 잘 자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알려드리고 음지식물을 양지식물에 기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네. 병충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한 지식만 갖고서도 죽이지 않는 네.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고 요즘에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 해요. 31개시군에 거의 반려식물 조례가 퍼졌고 네, 네. 광역으로도 다 퍼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이제 시범 사업을 넘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을 하거든요. 화분 나눠주기, 정원 만들기. 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의 반려동물 가꾸기, 한 회사는 하나의 반려 정원 가꾸기. 저거를 제가 이제 김동연 지사한테 제안했는데 예. 이런 걸 계속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네. 있고 예산 반영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게 환경 조성도 됐고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테리어가 코로나 때 한창 막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실제로 집 안이나 실내에서 이렇게 화분 키우는 게 진짜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예뻐요. 일단 네,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이게 구성을 힐링도 되고. 잘하고 그러면은 난 아시죠? 난. 네. 난이요. 잘 키우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던 게 또 나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꿔 버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떻게 기르고 아까 그 3요소를 잘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을 줘요. 이게 맞아. 제가 그 반려식물 얘기 나왔으니까 반려식물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적국 여건이 있고 소국 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국 여건은 뭐냐면 따먹으면 안 돼요. 먹는 요소가 아니야. 또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놓는 전시형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반려식물 그래서 제가 교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려식물 놓고 예. 물 주고 좋은데 키우고 그다음에 죽은 거 따주고 그다음에 가지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하고 교감 정서적 교감을 해서 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갖고 오는 예. 이런 부분을 반려식물이라 그랬는데요.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갖고 보급해야 되겠죠. 네. 아니, 우리 OBS 라디오 본부에는 이게 별로 좀 없어요. 혹시 여기도 하나 갖다 놓으시면 한번 좋은데. 여기 우리를 좀 이렇게 한 여기 모델로 음지식물 예. 베스트 10이 있거든요. 어. 그중에 음지식물을 여기 큰 거 작은 거 중소형 이렇게 놓으면 뭐 있어요? 여기도 예를 들면 그 식물 이름이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우리 한 시범 테스트하는 곳으로 여기 한번 잡아서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예. 올 때는 반려식물 갖고 올게요. 아유 예 맞습니다. 예. 실내에서도. 아니 그럼 직접 또 키우세요? 저희는 뭐 사무실도 이렇게 키우고 집에도 키우는데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화분 하나만 놓으면 그것만 보잖아. 근데 우리가 수석이라든가 제가 예를 들어 상패를 하나 받았어요. 네. 그럼 그 상패 하나 넣으면 좀 황량하잖아. 그 상패 옆에다가 그 아까 반려식물 옆에 놓고 수석 같은 거 하나 놓고 난 같은 거 하나 키우면 하나 조그만 정원이 되면서 그치.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쾌적함을 주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직업이 공인노무사인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왜 그 공인노무사 이게 서류적인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큰 음지식물 놓고 또 약간 수석이라든가 돌 놓고 이렇게 놓고 꾸미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소품들 놓으니까 하나의 조그만 정원 개념이 돼서 들어오시면 문 딱 열면서 여기는 좀 숲속 같네 그런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맞아. 이게 마음의 안정을 되게 많이 주고 네. 그다음에 대화할 때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의원님은 반려동물도 키우시잖아요. 네. 이게 반려동물이 반려식물을 이렇게 해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때리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오늘 비 오시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가끔 진짜 이렇게 따먹기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치. 그거는 뭐 건애들의 먹이고 이 그치. 자연의 이치라고 네. 생각해서 식물도 그 정도는 기여는 해줘야지.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같이 키워봤는데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아니 별로 안 건드려요.
예, 그 생각처럼 막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 그냥 이렇게 공간이 냄새 있고. 정도 맞지. 예, 처음에는 먹는 거는 맞아. 조금. 예, 예. 맞아. 그래서- 신기해서 처음에 냄새 네. 정도 맞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세요. 예, 비가 와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경기도 공무직 3,000명 네, 표준 네. 근로계약서 개정했다라고 근데 그 얘기도 해주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직업이 공인노무사인데 네. 그 이제 우리 농정위에서 현장이나 행정감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을 다 자료역에서 받아봤더니 아니 근로계약서가 너무 이게 전근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되게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회 지각을 하잖아요. 예. 하루 결근으로 치는 이런 조항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농사 하기 전에도 그런 규정도 없는데 그런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체적으로 우선 이제 정정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경기도의 특수한 구조가 이게 노동정책과라고 그래서 그 노동국의 노동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표본을 만들고 예. 그거를 사업소라든가 산하기관에 보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현장에서는 노무관계 지식을 잘 모르니까 그냥 예.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계약하고 사인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체 TF팀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정정해서 노동정책과의 노무사 시형 노무사 오라 그러고 각 산하기관에 오라 그래서 같이 만나서 그거에 대한 하나씩 해서 그걸 정정했어요. 네. 근데 정정하는 절차도 이 지침 만들고 공포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임금대장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네. 프로그램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각 사업소라든가 산하기관에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노무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담당도 시키고 또 약간의 엑셀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급을 해서 3월 달에 그거는 다 완성이 돼서 산하기관 등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거는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예. 그게 경기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도 그대로 그걸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좀 그거 정정된 게 우리가 결국 근로와 임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집 살 때 뭐 하세요? 제일 먼저 집 살 때 반드시 계약서 쓰잖아요. 매매 계약서. 다 읽어보죠. 그럼 사람을 채용할 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안 쓰는 데도 많고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근로나 임금에 대한 내용이 오해가 오고 나중에 갈등 요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정한 게 맞아요. 좀 네. 보람이 있었어요. 아니 그 우리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생각보다 근로계약서 아직 안 쓰는 분야들이 꽤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처 인지를 못하는 분야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되게 정의 문화예요. 정. 맞아.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의 문화라 아이 그걸 뭘 문서화하니 맞아. 그냥 이래 이러다가 네. 나중에 되면 있잖아요. 아 상여금이 몇 프로지? 연장률로 몇 프로야? 나갈 때 퇴직금이 이거 임금에 포함된 거야? 이런 거 갖고 명확하게 안 놓다 보니까요. 네. 나중에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입장이 틀린 거야. 그렇죠. 그 나갈 때 되면 사람이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노동부에 진정하고 네. 그다음에 갈등의 요소가 되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상해. 예. 근로계약서 언제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계약할 때? 아니요. 그죠? 네. 제가 우리가 보통 보면 면접 보고 하기 이러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이렇게 쓰자 그러면 아직도 좀 어색한 게 있어. 확정되지 않으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언제냐면 첫 출근하는 날. 첫 출근하는 첫 날. 출근하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이거 오세요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하고 뭐 그때는 틀리면 정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만약 일주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문서화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문서화하자면 뭔가 좀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약간 맞아. 그게 있어. 좀 삭막한 그게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첫 출근하는 날 쓰시는 거 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피고용인들이 뭐 관련해서 상담 같은 거 신청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도 저한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방송한 노무사와 함께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글이 한 8,000개 정도가 있어요. 사례들? 예, 사례들. 사례나 뭐 지식이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많이 질문도 하시고 예. 자체든 활용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 많이 오는 게 그거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도연하면서는 많이는 못하고 있죠. 예, 지금은 또 이거 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도 벌써? 아직 좀 기간이 남았잖아요. 우리 그 방성환 의원님 앞으로 이제 또 의정 활동 하시면서 또 하고 싶은 네. 목표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치하시면서. 후반기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쵸. 상임위가 이제 농정위에서 아마 다른 데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 빨리 적응을 할 거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 만들고 현장 방문 다니고 또 지역 주민 민원 해결하고 늘 하던
하던 대로 이렇게 열심히 현장 발로 누비는 네. 그런 도의원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 또 이렇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네, 있으면 네, 나와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정 포커스 오랜만에 본 방성환 도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되세요.